오늘 새벽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는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세 협정이었습니다. 그중 한미 관세 협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측 25% 관세 부과와 기한 압박, 국내 내란 잔당들의 억측과 가짜뉴스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밤낮으로 힘쓴 정부의 노고에 치아드립니다. 미국 관세를 우리 경쟁국 이하로 협상해 앞으로 적어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 점 평가합니다. 다만 시장 개방 확대로 다른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농업 분야가 협상에서 다시 다뤄진다면 이는 식량 주권 그리고 미래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지원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티니핑 시리즈입니다. 200개가 넘는 요정 캐릭터의 이름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핑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을 보면 사랑스런 티니핑이 아니라 지옥에서나 볼 지옥핑 같습니다. 당직자 정강이 걷어차고 돌아온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폭행핑, 독립운동가를 일본 국적이라고 하던 김문수 전 장관은 친일핑, 탄핵 반대를 외치는 장동혁 전 의원은 탄반핑입니다. 800-7070 통화 기억 안 난다는 주진우 의원은 망각핑, 혁신 외치다 발 빼는 안철수 전 대표는 철수핑입니다. 이들 모두 지도부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지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감별핑 전한길 씨, 초고속 사면받고 구청장 후보로 나와 떨어진 사면핑 김태우 씨, 입만 열면 무리를 빚어온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막말핑들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줌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극우 경쟁을 벌이는 꼴이니 국민이 이들을 야당으로 인정할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국민의힘은 고쳤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나중에 극우핑, 내란핑들로 지도부를 구성해 대한민국 방해만 놓지 말고 조신하게 특검 수사 잘 받길 바랍니다. 어차피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 모두 해체핑들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윤석열의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에게 책을 집필하라고 했더니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면서 독방을 생지옥으로 표현했더군요. 멘토는 멘티를 잘 이끌어야 하죠. 그러려면 멘티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멘토가 멘티를 이렇게나 모르니 윤석열의 지금 상황에 멘토의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평생 책 한 권만 읽고 신념과 어기로 똘똘 뭉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책은 안 읽고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면서 매일 말수를 즐기다가 간땡이가 부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을 쓰라고 조언하는 멘토라니요. 제대로 된 멘토라면 그가 책을 쓸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줬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쓰라니 능력 안 되는 학생이 책상이 없어서 못 써요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나경원이 호캉스 투쟁했다고 당신도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당신은 3평 공간에 있지만 송영길은 2평 공간에서 300권의 책을 읽었다. 조국도 당신 같은 처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6개월 만에 2권의 책을 집필했다. 군대를 안 가서 모르나 본데 원래 군대나 감옥에서는 3끼 시간 맞춰 먹으면서 술 끊고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구약을 다 외울 때까지 성경 필사나 하면서 이 기회에 책을 더 읽어보는 것은 어떻겠나. 평소 독서를 안 하니까 극우 논리에 심취하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생지옥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영연백을 준비했으니 일반 죄수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인데 지옥으로 운운하다니요. 배부른 소리도 황당하거니와. 아니 그럼 윤석열이 지옥까지 천국 갈 줄 알았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제가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쉽니다. 또 다른 얼척없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사면은 국민통합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면 반대의 핑계로 국민통합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이 가소로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를 갈라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세대를 갈라놓고 남녀를 갈라친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통합이라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 중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네, 국민통합을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소수 구구파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탄핵에 반대하셨군요. 다음, 국민의힘이 찬성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사면 복권, 국민의 61.2%가 반대해 찬성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김태우 사면 복권, 강서 구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김관진, 김기춘, 우병우 사면 복권, 이게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추진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친일 미화와 독립투사 모욕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고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반대 66, 찬성 22%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은 옳고 찬성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보니 통계학적으로는 국민의힘 반대로 하면 대체로 옳은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와서 보니 정치인들은 사기칠 때 꼭 국민을 들먹입니다. 자기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 것처럼 이입해서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을 들먹이는 이런 사기성 행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우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원래 전 세계 극우들은 민족주의고 자국중심주의입니다. 같은 극우라도 일본 극우는 일본의 이익이라도 대변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째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소리랍니까? 이렇게 되니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한 반대 역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국혁신당 창당을 꼽은 바대로 조국 대표를 두려워해서 평소 생각도 없던 국민통합을 핑계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극우와 종일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충고합니다. 표는 한국에서 얻고 정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최고위원 차기곤입니다. 지난 28일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음에도 불법 파업으로 낙인 찍혀 처벌받고 심지어 고액의 손해배상까지 당한 억울한 노동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자신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몰라 임금을 못 받더라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도 해소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반영된 법원 판단이 이미 나온 바도 있고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그간 노조가 교섭할 사용자 찾기에 나서다 갈등만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노사 간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어제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유럽과 미국의 기업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협박성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국의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미국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라 적법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노동 인권이 높다는 프랑스의 경우는 파업 참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역시 판례로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유럽연합은 한국이 노동권 관련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라며 하며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국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적을 초월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방의 선거제도 개혁도 시급합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위기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독과점적 구도를 고착하고 중앙정치에 종속된 공천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공간을 심각하게 좁혀 놓았습니다. 특정 정당이 일당 독주를 하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그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다 보니 다른 정당의 후보는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만 무려 10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에는 전체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자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의지와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지역은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는 광역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기초의회에서 3 내지 5인의 중대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실시한 선거구의 숫자가 전체 기초 지역구의 2.9%에 해당하는 30곳밖에 되지 않고 지역별 정치 지형의 차이도 있어 명백한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범 실시 지역의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비율이 전국 평균 당선 비율의 4배에 달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어제 기초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선거까지 포함하여 3 내지 5인의 중대 선거구제로 전면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당과 제 정당도 기초의원 선거구제 시범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 생태계를 전환하는 담대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의 길에 신속히 함께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기반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을 감히 디올백이라 부르지 못한 파우치박, KBS 박장범 사장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KBS 박찬욱 감사를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임명한 임원에게 특별감사를 맡겼습니다. 감사 대상자가 스스로 감사 주체를 임명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셀프 감사죠. 사실상 감사 회피이며 KBS 창립 이래 초유의 감사 무력화 시도입니다. 방송법 제50조 제1항은 감사를 사장과 동등한 집행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사장은 감사를 지휘하거나 배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4조, 제9조가 보장한 감사 권한과 인사요청권을 사장이 빼앗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왜곡됐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감사를 배제했고 감사 대상자가 각 특감 주체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 이전 윤석열의 측근 박민 전 사장은 KBS 감사 직무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실 핵심 보직을 임명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았고 박장범 사장은 이 위법 상태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KBS에선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 독립성이 무너지면 사장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KBS의 신뢰와 시청자의 권리는 무너지고 공영방송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KBS는 이제 막 수신료 통합 징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한 KBS가 스스로 공적 책무를 벌이는 일, 수신료 내는 국민이 어찌 용납할 수 있을까요? 파우치박 박장범 사장에게 경고합니다. 감사 업무 방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 조치를 철회하며 정당한 감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의 감사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휴가 안 보내준다고 징징대지 말고 괜한 소송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진짜 국민의 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